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4.4절의 변수와 자리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 즉 자바 언어에서 변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이제 변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또 변수의 의미는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값이 저장된 메모리의 위치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테자 a는 4다 하면 사실은 값이 저장된, 즉 a값이니까 4죠. 이것의 이름이, 요 위치의 이름이 a라는 의미입니다. a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변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는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L-value, 그죠? L-value가 바로 위치, 즉 주소를 의미하고, 이것이 R-value, 그죠? 오른쪽 R-value는 그것의 값을 의미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하여튼 변수라고 한다는 것은 그 위치, 그 변수의 값이 저장된 메모리 위치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게 피지컬하게 43,292번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우리가 이 주소를 직접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어셈블리 랭귀지나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주소를 직접 썼어요. 굉장히 불편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언어들에서는 이것을 변수명으로 대치를 시켜서 변수명을 이용해서 그 값에 접근하는, 자,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 자, 자바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해야 돼요. 자, 이것은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될 수 있는 언어다. 즉, 변수의 타입을 미리 선언해야 된다. 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인테자 a 해놓고 a에다 3을 집어넣는 경우하고, 그죠? 자, 선언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변수 a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c를 집어넣어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인테자 a하고 a에 3을 집어넣으라 하면, 자, 컴파일러라는 놈이 컴파일을 할 때, a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는 인테자 값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서 인테자는, 이 랭귀지에서 인테자는 32비트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32비트의 에리어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3을 집어넣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언하지 않고 쓰는, 즉 선언하는 언어에서는 컴파일러가 그 프로그램의 컴파일러한 결과가 exe 파일이 되겠죠. 그것이 사이즈가, 왜냐면 인테자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사이즈가 결정될 수 있는 반면에, 선언되지 않고 쓴다면 사실은 이것은 C 값이 뭐냐에 따라서 배정을 해봐야 AA라고 하는 변수의 사이즈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 에리어의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정적 기억 장소 할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미리 선언하지 않으면 정적 기억 장소 할당. 정적 기억 장소라는 말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기억 장소의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놈이 플로에트가 들어올지 정수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 장소 할당 기법을 동적 기억 장소 할당 기법을 써야 돼. 뭐 동적으로 기억 장소로 할당하는 방법은 뭐 스택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힙, 그죠?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또는 이제 이건 주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형태로 기억 장소 할당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실행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자,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나요? 자, 그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도록 하고요. 자, 자바는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컴파일러가 그 변수의 사이즈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메모리에서 수행될 사이즈를 픽스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바는 반드시 선언하고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바의 자료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 자, 자바는 모든 것이 객체라고 그랬어요. 자, 객체는 참조 자료형이에요. 왜냐하면 객체는 어떤 숫자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객체는 복합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료 구조 다 가지고 어떤 메소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복합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메소드는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뭐 클래스에 있는 걸 갖다 쓰니 공유하니까 없다고 치더라도 지가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뭐 하나만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가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객체는 어떤 특정한 주소에 딱 집어넣을 수가 없죠. 특정한 주소에
집어넣되 그 주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포인터, 즉 참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 주소로 참조를 해서 여기에서 그 자기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요소를 찾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클래스가 클래스 A가 뭐 인테자 클래스 A가 인테자 A도 가지고 있고 뭐 플로에트 B도 가지고 있고 더블 C를 가지고 있다 하자. 이것으로부터 생성된 객체 AA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자료 구조로. AA는 이쪽에다 그려보면 일단 인테자 A를 가지고 있겠죠? 인테자.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야 돼요? 플로에트 B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더블 C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포인팅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의 주소에 포인팅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포인터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객체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참조 자료형이다. 왜냐하면 객체를 메모리의 어떤 한 기억 장소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포인터로 가서 시작 위치에서부터 A를 찾아가고 B를 찾아가고 C를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게 객체예요, 사실은. 그럼 객체는 다 참조 자료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배열, 문자열, 뭐 클래스,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자료형들은 전부 참조 자료형이다. 즉 이것은 객체에 대한 참조, 즉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 자료형은 뭐예요? 기본 자료형은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깨끗하게 만들고, 기본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자, 논리값 등과 같은 8가지의 기본 자료형을 자바는 기본 자료형으로 제공을 해요. 왜 객체 지향이면서 기본 자료형을 제공하느냐? 이것도 다 객체로 취급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수 같은 경우 인테저 A는 3이다 이거죠. 이걸 객체로 취급하자. 객체로 제공을 해요. 자바에서는 인테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인테저 A는 new 잘못 썼죠? new 인테저 가로 열고 3 똑같은 의미야. 이렇게 해서 잡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A라고 하는 객체가 잡히는 게 A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가 A는 이제 변수의 이름이니까 이건 이제 객체 변수죠. 그 대신에 이놈이 뭘 가지게 되냐면은 실제 인테저 정수 3이 들어가 있는 곳의 위치를 가지게 돼요. 이런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다 6장인가 거기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A라고 하는 위치에 바로 숫자 3이 들어가 있죠. 이 차이죠. 기본 자료형은 바로 그 위치에 3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참조 자료형일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 변수의 위치에 그 객체에 해당되는 주소.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객체가 숫자 3이라는 거 하나밖에 안 가지지만 또 다른 클래스 같은 경우 한번 상겨보죠.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 A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뭘 집어넣어? 인테저 A, 플로에트 B, 더블 C 이럴 때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생성된 객체 A는 뭘 가져야 돼요? 메모리에 인테저 값 가져야 되죠. 더블 값 가져야 되죠. 플로에트 값 가져야 되죠. 하나의 번지에 저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객체가 돼서 어떤 위치에서 AA라는 위치에서 포인팅하게 되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인다이렉트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배치해 오는데 값을 가져오는데 한번 접근해서 그놈을 주소로 취해서 다시 접근해서 그놈의 값을 읽어와야 되는. 뭐가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많이 쓰는 8개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만 기본 자료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객체 지향이지만 물론 이 8개의 기본 자료형에 해당되는 클래스는 다 제공이 돼요. 그죠? 나중에 9장인가 10장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 변수는 값을 가지죠. 참조 자료형 변수는 뭐예요? 객체에 대한 참조, 즉 주소를 가지죠. 자, 매개변수 전달 기법은 매개변수 전달 기법 하면 이것도 갑자기 매개변수 전달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떠한 메소드가 여기에 있고, 요 메소드를 여기서 호출할 때, 요 놈이 메소드가 메소드 A 해가지고 인테자 X, 인테자 Y 이렇게 이제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 형식 매개변수. 실매개변수는 뭐야? 이놈을 부르는 놈. 그러면 여기서는 메소드 A하고 부르고 인테자 A, B 인테자 값을 가지고 이놈을 부르죠. 그러면 요 매개변수의 값을 요 X에다 매핑시켜야 되고 요거를 여기에 매핑시켜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매개변수 전달이라 그래요. 매개변수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요 놈이 가지고 있는 값을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X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즉 메모리에 A라고 하는 위치에 3이 들어있다면 X라고 하는 위치에 요 3을 복사해주는. 그죠? 이러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call by value예요. call by value.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역시 참조 자료형도 call by value인데
기본 자료형에서는 call by value에서 전달되는 값이 말 그대로 값인데 얘는 그 값이 말 그대로 뭐예요? 아까 여기서 보듯이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주소잖아요. 주소가 전달이 돼버려요. 그래서 꼭 call by reference와 같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call by reference와 같은 효과를 내요. 참조자료형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책, 저도 맨 처음에는 참조자료형의 매개 배선 전달은 call by reference다, 뭐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call by value예요. 다만 reference의 효과가 날 뿐이다. 자, 조금 어렵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여기서 지금 아셔야 될 것은, 변수라는 게 이런 의미다.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 있다. 기본 자료형, 객체 지향에서 기본 자료형을 쓰는 이유, 실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자료형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뭐가 있느냐. 캐릭터, boolean, byte, short, integer, long, float, double이에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는 말 그대로 자바에서는 문자는 뭘로 나타낸다? 16비트 유니코드 문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캐릭터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쓰죠. 불리안은 말 그대로 불리안. 불리안은 몇 비트를 가지고 나타낼까요? 불리안은 0 또는 1이니까 이거 한 비트만 갖고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고 실제 메모리상에서 불리안 값을 한 비트를, 이게 32비트라고 가정합시다. 하나의 워드가 한 비트를 가지고 표현하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면 한 비트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한 비트를 어드레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비트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소는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의 번지가 32비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값도 32비트 또는 16비트로 표현을 해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트 값은 8비트로 나타냅니다. 8비트. 그죠? 바이트 값은 8비트. 그죠? 상위 8비트, 하위 8비트 뭐 이래서 액세스가 가능해요. 쇼트 값은 부호를 가진 16비트. 인테자는 부호를 가진 32비트.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 수행이 되든지 자바는 다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조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인테자는 32비트로 표현합니다. 롱은 64비트, 부호를 가진 64비트 정수, 플로에트 부호를 가진 32비트 부동소수점, 그 다음에 더블은 부호를 가진 64비트 부동소수점. 그래서 더블이죠. 자바에서의 실수는 더블이에요. 디폴트가 더블이에요. 플로에트가 아니에요. 그죠? 디폴트가 더블. 즉 64비트를 가진 부동소수점으로 실수를 무조건 표현을 합니다. 자, 기본 자료형이고요. 그것의 크기와 범위는 책에 나와 있죠. 68페이지. 제가 슬라이드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자, 캐릭터의 크기는 16비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유니코드로 0000부터 FFF까지. 불리안은 8비트로 나타내죠. 아까 내 1비트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죠. 어드레싱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게 8비트예요. 그죠? 근데 바이트는 8비트, 쇼트 16비트, 인테저 32비트, 뭐 롱 64비트니까 2에 마이너스 2에 63승부터 2에 63승 마이너스 1까지 제로가 있으니까요. 네, 플로에트는 마이너스 3.49 뭐 어쩌고저쩌고 2에 38승부터 플러스 3. 어쩌고저쩌고 2에 38승까지 이렇게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죠. 자, 예제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바로 뜹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69페이지. 자, class integer literal 하고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떤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료형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C 프로그램과 같은 로직이에요. 기본 자료형을 가지고. 그래서 integer value 이건 뭐예요? integer 타입의 변수, integer value를 선언했고 그것의 값은 10이다. integer, 그죠? integer, octal value 해놓고 그것의 값을 이게 숫자 0이에요. 0, 10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을 때는 이건 뭐예요? 8진수라는 뜻이에요. 8진수로 10이다. 그럼 이거 10진수로 몇이에요? 첫 번째 자리가 8의 0승, 그 다음에 8의 1승이니까 8의 1승이 1이죠. 그럼 8의 1승 곱하기 1이니까 8이죠. 그러니까 이건 8이죠. 그죠? 인테자 헥사 밸류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0x 즉 16진수를 의미를 하죠. 그죠? 16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이니까 이건 16이에요. 지금 요거 타이핑이 잘못됐어요. 이거 숫자 제로가 아니고 0문자 5 같아. 숫자 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 10진수의 표현, 인테자 밸류, 8진수의 표현, 옥탈 밸류 이걸 찍어봤어요. 그죠? 이걸 찍어봤어요. 자, 이 프로그램 좀 이따 실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은 뭡니까? data type test.java. 자, 제가 여기 프로그램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뭐로 줬어요? data type test. 이렇게, 클래스 이름만 보더라도, 이거 데이터 타입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이로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class data type test, public void main에서 long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4, 이건 long 값이다. 그죠? 1004 long 값. long 값은 64비트라고 그랬죠? float, 이거 float라는 뜻이죠. 이건 뭐야? 1.004 곱하기 10의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런 뜻이죠. 이렇게 직접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long, 0, i, 그리고, L 값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1004하고 70페이지에 찍혔죠? 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출력한다. 책을 보세요. 플로에트형 데이터 i 해놓고, F를 찍으라 그랬죠? F를 찍으니까 1.004가 찍혔죠? 그 다음에 D2를 찍어라. 그랬더니, 104가 찍혔죠? D2가 뭐예요? 10의, 1.004의 10의 자승이니까, 그죠? 10의 2승이니까, 이 콤마가 두 개 뒤로 더 가면 되죠. 그러니까 100.4가 찍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콤마가 앞으로 소수점이 앞으로 두 개 더 가야 되죠. 그러니까 0.01004가 찍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보려고 했던 거는 뭡니까? 자바의 8가지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캐릭터나 이런 거는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자, 여기서 잠깐 적고 요걸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인테자 리터럴. 지금 제가 어디다 띄웠어요? 에디트 플러스라는 곳에 띄웠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놈을 컴파일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제가 에디트 플러스 저번 시간인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명령을 여기다 직접 세팅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컨트롤 1을 누르면, 여기서 지금 밑에서 여기 컴파일 되죠? 그죠? 컴파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났네? 컴퓨터 고물인가요? 자, 컴파일이 좀 있으면 끝납니다. 왜 컴파일이 안 되지? 컨트롤 1을 누르면 컴파일이 되거든요. 컨트롤 1. 이제 18초나 걸렸어요. 지금 이제 컴퓨터가 지금 녹화도 하고 막 하느라고. 컨트롤 2를 누르면 인수를 난 입력하지 않겠다. 지나감하고 누르니까 러닝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죠. 자, 책에 있는 결과랑 똑같죠? 10진수 18, 16. 그런데 그 컨트롤 1, 컨트롤 2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하고 그때 못 찾았는데, 도구에 보면 사용자 도구 구성 요게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compiling, running. 그래서 컴파일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컴파일. C에 JDK 1.3.0 요 디렉터리 밑에 bin 밑에 요 파일을 가지고 해라. 인수는 없다. running. 실행시킬 때는 메뉴 제목이 running이고 자바로 해라. 그죠?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팅해 주시고 프로그램 있으면 컨트롤 1 눌러서 컴파일하고 편하죠? 컨트롤 2 눌러서 인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과를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자, 에디트 플러스도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파일하고 좀 편하죠? 요게 이제 요런 리저브드 워드는 파란색으로, 요런 클래스명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클래스명이 기른 게 많거든요. 그럼 스펠링은 우리가 타이핑가 틀리잖아요. 그럼 빨간색이 안 되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장 쓰는 것보다는 이런 에디트 플러스를 이걸 어디서 하나 구하세요? 이건 뭐 원래는 돈 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사서 쓰는 게 원칙이죠. 우리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자바의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8개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4.5절에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죠.